14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은 앞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장황하니까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채권자 출소권의 요건이 나옵니다.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 요건은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안 보였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냐, 이게 느닷없이 이게. 이건 조문에 조문의 그 해함을 알고,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해함을 알고. 알겠습니까? 조문에 그게 문제되는 문장이 있으니까 주관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면 위하여라는 말이 보이거나 위하여, 이용하여, 알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주관적 요건이 문제가 되죠. 위하여, 이용하여, 알고. 예컨대 백사조 같은 경우가 왜 주관적 요건이 문제가 되냐면 거기 이용하여가 있으니까. 백사조.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위하여, 이용하여, 알고가 나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알고라고 하면은 이게 악의와 같은 거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거 원래 이 뜻이 이거니까. 알고.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말들이 있으면 단순한 악의로 충분한 건지 이 이외에 앞에 붙은 이상한 말들의 의미가 따로 있는 건지가 전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뭐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사, 이런 의욕 같은 게 필요하냐? 이런 게 필요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용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사악한 게 더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단순한 악의하고 똑같은 건지를 하는 문제인데, 이건 시험 보기 위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되죠. 특히 객관식은 모조리 악의로만 본다 이거예요. 모조리. 알겠습니까? 여기 특별히 이상한 문구가 사용되더라도 형법처럼 뭐 이 경우에 목적 지향적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책에서는 논하고 있지만 실제는 민법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 고의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민법에서는 이게 과실이든 고의든 제1도의 직접 고의든 다 통틀어서 같이 취급한다. 단순히 그냥. 알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 형법에서는 안 그러죠. 이거 아주 엄밀하게 하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전체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형법책에서 여러분이 가장 곤란한 경향이 하나 있죠. 과실하고 고의는 워낙이 논하니까 이건 아무도 헷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제 이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근데 그냥 일반 고의, 직접 고의. 이게 1도가 2도가 있다고? 1도가 바로 그거죠. 목적 지향적. 그렇게 이거 독일어로 또 같아요. 이게 또. 목적 지향하는 이게 이 목적이 이건데, 이거 말고 목적 지향적 고의 말고 목적이 있죠. 목적. 또 따로. 목적 보면서의 목적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하고도 구별도 어렵지만 이거하고도 어떻게 구별되는지 몰라. 이거하고도. 지금 이거는 옛날에는 그 한두 사람만 주장했었는데 목적 지향적 고의 말이에요. 지금 일반화돼 있죠. 학교에서는 다 같이 그래. 학교에서는. 세분하니까 전부. 지정 고의라는 말 쓰잖아요. 주로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형법에서는. 그 이런 그 주관적 그 구성 요건 요소의 그 내부적 의미가 차이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뭐냐, 우리 말로는 의욕하면 이렇게 보통 민법에서 배우다 보니까 갑자기 형법에 가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다 의욕하는 건데 다 이거. 저것도 이제 어떤 그 방법론의 미숙 때문에 학생이 혼돈에 빠진 겁니다. 저걸 그냥 명확하게 구별하면 되는데 거꾸로 한다고. 밑에서부터 거꾸로 읽다 보면 어떻게 이상한데 이거. 항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부를 안 하고 이상 밑에서 추적하면서 이게 쫓아가면서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이상하게. 왜? 기초를 전혀 공부 안 하니까. 저 법학 개론의 한 내용이죠 원래.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의미 말고 페어할 땐 용태의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의 구성 요소가 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다루는 법학을 배우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형법책을 읽는다고 설친다고 이상하게. 민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객관적, 주관적 요건으로 가린다. 객관적인 건 뻔한 거예요. 사회행위. 괄호 1번에 뭐가 나오죠? 괄호 1번 제목의 포인트는 뭐예요? 법률행위에다가 법률행위. 법률행위에다가 빨간 줄 쳐요. 거기서 의미가 있는 건 법률행위야. 뭐 채무자가 했을 것 이건 안 중요한 거야 이건. 법률행위 그럼 채무자까지 누가 해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빼돌린단 말이야. 괄호 A번에서는 채무자만이 한 행위다. 그래 있죠. 채무자만이. 채무자라고 딴 사람이 한 건 당연히 그거야 뭐. 상관없는 거야. 이 채권자 취소권하고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3자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데 제3자가 이게 지 혼자 생각을 해갖고 야 내가 이거를 이 사람 재산을 빼돌려 주지 않으면 변제기가 되면 이거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네. 그리고 밤중에 갑의 집에 가가지고 갑의 집에 감 나가는 물건을 다 훔쳐다가 지네 집에 갔다 왔어. 지네 집에 다 훔쳐다가 이 집에 감 나가는 게 황금 돼지하고 저금통 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재산이라고는. 근데 이놈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 이 갑이 말이에요.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다 이거 채권자한테 뺏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이 사람은 사실 양심적인 채무자예요. 근데 이놈은 친구를 위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밤중에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돈 될 만한 거 다 훔쳐다 집에 갖다 놨어. 다 훔쳐다 놔고. 이런 경우에 채권자 취소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니까 이거. 그죠? 이 사람은 관여도 안 했죠. 이 사람은 잠자는 죄밖에 없어 그냥.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깊은 잠,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그 사이에 이놈이 다 들고 와서 제집 갖다 놨어요. 친구를 위한다는 생각에. 그럼 이걸 취소할 수 있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채무자 아무 행위도 안 했으니까. 잠자는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이야 그 괄호 A번은. 채무자가 행위로서 행한 법률행위만 취소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B번은 뭐냐? 법률행위다 이거야.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 다 된다 이거예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겠습니까? 거기 깨알 글씨에 회사 설립이라고 돼 있지만 엄밀하게 정확하게 뭐예요 합동행위가? 사단법인이나 고쳐. 그 다음에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뭐 아무 상관 뭐 단순한 부작위. 아니 단순한 부작위 참 저거네. 단순한 부작위 안 되죠. 여러분 단순한 부작위에다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걸로 박스를 쳐. 박스를 쳐 좀. 단순한 부작위. 단순한 부작위 자체를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단순한 부작위. 단순한 부작위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놔야지 말이야. 맨날 쪼가리 하니까 시험 문제집 또 봐야 되고 맨날 그냥 부모는 허리가 휘는데 그냥 맨날 문제집 사고 그러면 문제집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이상하게. 밥 먹고 문제집만 사 그냥. 응? 그리고 뭐 부모가 가난해서 책을 못 사주네 어쩌네 개떡 같은 소리 가지고. 부모가 말이야 정상적인 책을 사줘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산다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단순한 부작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어디 갔어 이거? 응? 이게 가설나무네. 여러분 채권 강론을 보게 되면 이거 도망가 버렸어 이거.
같은 글자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채권 강론 300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서 채권 강론 300페이지에 로마자 3번에서 단순한 부작위를 찾아. 찾았습니까? 그래갖고 이걸 따져보는 거야. 단순한 부작위 어떻게 되나 이거. 그 글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데는 거의 그 시험에 나오지. 단순한 부작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알겠죠? 되나냐 안 되나냐. 또 하나에 더 도망가봤어 이게. 책이 없어졌어. 응? 그 양쪽에 다 그거를 한꺼번에 그 정리를 좀 해두시고. 성립 요건이 여기 있구나. 하나 나중에 찾아봐야 돼. 어디 도망가버렸네 이게. 그래서 단순한 부작위를 정리해라.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가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단순한 부작위 같은 거는 채권자 취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된다 이거예요. 사실행위 뭐 이런 건 소송행위 이런 거 다 빼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뭐냐 하면 법률행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법률행위이어야만 되는 게 총칙에서 하나 있었죠.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만 되는 게 뭐예요? 대리죠. 대리. 대리의 객체는 법률행위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뭘 플러스 할 수 있다고 배웠죠?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된다고 했었죠.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142페이지 첫째 문단에 나오죠. 그 깨알 글씨를 보면 준법률 행위라고 써놨지만 관보 승승통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의거체 관보 승승통은 포함한다. 채권자 취소의 대상에. 거기 준법률 행위라고 했지만 준법률 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는 빼니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준법률 행위도 포함한다. 여러분 준법률 원래는 법률 행위에 관한 건데 준법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총칙에 두 군데 나오죠. 어디 나와? 어디 나와요? 지금 말한 대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거 있죠.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책에 있는 걸 정리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맨날 말이 꼬이고 자꾸. 자기가 해놓은 말이 꼬이는 거야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있죠. 그거에 어딘가에 있다고 이게 틀림없이. 알겠습니까? 그거하고 대리라고. 그게 어딘가에 있다니까 분명히. 그거 대리.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도 포함하는 법률행위. 그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 그거 정리해 놓으라고. 준법률행위를 포함하는 법률행위. 그 집에서 안에 찾고 다 있으니까. 그거에는 대리행위, 채권자 취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렇게 되는데
이 채권자 취소는 의거처의 관보 승소통 말고 또 하나 더 포함됩니다. 142페이지 첫째 문단에 뭐가 또 하나 포함되죠? 응? 거긴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여러 가지가 거기 그 법정 추인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인과 추인 거절 있죠. 이거 소위 의제된 의사표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추인 법정 추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된다. 그 깨알 글씨도 메모리펜 칠해놔요. 노란 걸로 눈에 확 띄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이나 해석상 법률행위라고 딱 못 박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정상인데 이때 더불어서 좀 한 다리 끼워볼까 하는 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의거처의 관보 승소통이에요. 응? 알겠습니까? 통지료, 준법률행위 중에서. 근데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의지된 의사표시들. 주로 문제되는 게 추인과 법정 추인입니다. 이것들의 거절은 당연히 포함되고 이 추인 나부랭이들 이거 추인 거절까지 추인자 들어가 다 추인유라고 그래. 추인유. 이게 단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계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여기까지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대리행위와 의사표시 효력 발생. 대리행위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기까지 다 된다고 하는 게 채권자 취소. 채권자 취소의 법률행위. 알겠어요? 이게 정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법률행위가 이걸 다 포함하는가, 뭐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이런 게. 원칙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예외적으로 이게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140페이지 첫째 문단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140페이지 첫째 문단은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괄호 C번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둘로 가르죠? 둘로 가릅니다. 정확하게 셋입니다. 1.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히 부존재라고 한다. 부존재. 법률행위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는 안 되는 건 이론이 없다고 돼 있죠. 근데 학설이 갈리는 건 뭐죠? 거기 보죠.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부존재, 1. 부존재, 2. 취소입니다. 2. 취소. 이 취소가 아니라 2. 무효 참. 내 정신이 봐. 잠이 들겠어. 2. 무효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무효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섯 번째 줄에 통정허위 표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존재는 학설이 안 갈래요. 근데 이 무효 중에 통정허위 표시는 학설 판례가 대립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무효면 말이에요. 지금도 효력이 없는데 뭘 취소하나 이런 문제가 있죠. 원래 지금도 무효인데 취소라는 게 소급해서 무효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취소라는 게.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지금도 무효인데 뭘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 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원래부터도 무효인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108조 위반의 통정허위 표시 있죠. 허위 표시. 이거 무효죠 원래. 법조문에 무효라고 써있잖아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도 가만 놔둬도 무효인데 그걸 취소를 하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걸?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걸 갖다가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와서 이걸 된다고 하는 게 통설 판례인데 그 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거.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데 어떻게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논거는 1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절반이죠. 김증한 선생님의 학설입니다.
이게 108조 2항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108조 2항은 뭔데요?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에겐 유효하는 거 아니야? 108조 2항을 보면 그 경우에만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딱 맞죠? 유효인 걸 무효로 하는 거니까. 근데 곽윤직 선생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곽윤직 선생님과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효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별개로 본다는 겁니다.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그걸로 무효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채권자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이건 논리를 무시하자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읽어보면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가 읽어보면 김증환 선생님은 취소라는 건 유효한 걸 취소해야 되니까 그 논리에 맞춰서 108조 2항의 경우에 유효가 될 때만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곽윤희 선생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따지지 말고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각각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이런 얘기예요. 판례도 그치시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부존재는 안 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결론만 말하면.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저께 말한 그거예요. 가족법상의 권리인 거 있죠. 재산분할 청구권. 그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나. 어저께 한꺼번에 봤죠. 대위권과 취소권이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어저께 판례에서 프린트물에서. 괄호 3번은 해하는 법률행위가 된다. 객관적으로 해친다는 거 있죠. 사해한다. 해친다. 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이게 바로 무자력이라고 그랬잖아. 무자력. 어저께 그 용어 같은 거 다 배웠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저께 말한 거. 무자력이다. 해한다. 채무 초과다.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는다. 이런 말들 여기 다 있죠. 번호 매겨봐. 어저께 그 프린트물 참조해서 같은 말 몇 가지나 되나. 사회행위이다. 어저께 그거 나와줬잖아. 같은 말. 찾아집니까? 같은 말의 숫자. 찾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찾아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명료하게 질이. 찾아진다 이거야. 지금 그 찾은 거에 바로 밑에 문제의 그 판례 있죠. 어저께 프린트에. 사회행위다 바로 밑에 있는 판례.
그것이 144페이지 삐삐번에 입력하라는 거죠. 144페이지 삐삐번을 그렇게 판례처럼도 표현합니다. 대비해서 한번 읽어봐요. 14번 그 판례를. 어저께 거예요, 4페이지. 첫 줄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교과서에. 알겠습니까? 연속된 수개의 행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치는 행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CC번부터 FF번까지 있죠. CC번부터 FF까지.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판례가 쏟아져 나오니까. 학생을 좌절케 하는 것이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한 데다가 항목이 복잡하니까 일반 공식이 없고 이 문제는 나오면 틀리자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한 문제 틀어주자. 채권자 취소가 무슨 5문제씩 나오는 게 아니죠. 에이 이거 나오면 한번 틀리자. 출제자를 위해서. 진짜로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 판례가 수백 개입니다. 이게 정리하려면. 그거 하느니 한 문제 틀리냐. 차라리.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판례가 정돈이 되면서 수백 개가 이걸 틀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회행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공통법리가 있을 거라는 걸 찾아냈어요. 공통법리. 일단 짜고서 통모하고 통정하여 이런 거 딱 나오면 그건 무조건 사회행위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이유가 있더라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CC번부터 FF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145페이지 괄호 B번 바로 위까지. 에? 거기서 뭐 짜고 공모하고 통정하고 통모하고 이 네 가지 문구가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거 다 빨간 줄 쳐봐. 그건 모조리 사회행위입니다. 그래갖고. 알겠습니까? 짜고 통모하고 공모하고 통정하고 이런 말 들어가는 거. 넷 중에 하나. 그건 모조리 사회행위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아낸 게 뭐냐면 그런 것만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넷 중에 하나 걸리는 것만.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어저께 나온 프린트에는 다 정리가 돼 있지만 여기서 일단 크게 그거 정도는 알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정도는 알고 가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취소권의 객체라는 말이죠.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취소권의 객체의 객체죠. 채권이니까. 취소권의 객체의 객체. 그리고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해서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안 된다고 말하면 되고. 특정 채권 말고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은 되느냐? 됩니다. 금전 채권으로 바뀌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던데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원래 그 학원은 그 시험 보는 곳이죠. 시험 보는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지나친 의혹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학원의 수험생한테 보는 책에다 그 복사지에다가 자기 학설을 써놨어 이상하게. 그걸 왜 써놓은 거야? 학원 강사가 본분을 지켜야 되죠. 학원이 학설 주장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 뭘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극소설인데 그거 뭐라고 했냐면 말도 많이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앞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373조에 의하면 뭐든지 채권의 목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죠? 373조에 의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394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응? 결국은 모두 금전 채권으로 변환이 돼 있죠. 운명이. 우리 채권법상으로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못 느껴요? 그럼 이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모든 채권이 금전 채권으로 된다면 그럼 채권자 취소권의 객체가 안 되는 채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그렇죠? 그따구로 말해버리면. 그럼 이 말 자체가 모순되는 말이죠. 145페이지 맨 밑에 있는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거 안 된다는 말도 웃기는 말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채무불이 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전 채권을 바뀔 건데?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오독을 해가지고 이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혼자 잔머리 부린 거야. 그럼 모든 게 금전 채권으로 바뀌는 건데? 그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그 분량 서적을 내보니까 채권자 취소권에만 그렇게 써놓은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중양도에다가 응용을 해놓은 거야. 부동산 이중매매에다가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통설 판례 양쪽이 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통설 판례가 그걸 생각 못한 게 아니에요. 책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어떤 문장을 할 때 되냐 안 되냐를 말할 때 1번에서 뭐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2번 항목에서 이거는 된다. 이렇게 썼으면 되고 요거를 포함하는 어떤 게 안 된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바보가 아닌다며야. 이 무리 중에서 요거 안 되는 거 빼고 나머지 말하는 거지 밑에 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한글로 쓴 책을 읽는데 그냥 여기 된다, 여기 안 된다. 여기 된다. 모순된다. 이 박정희가 간첩 잡을 때 쓰던 수법이죠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주의도 또는 공산주의도 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걸 딱 끊어버려 갑자기. 아니 국가법법 위반이야 너 김일성 주체사상이 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건 사실이죠 사실. 뭐 난도 일리가 있지만 이걸 말했으니까. 그러나 민주주의가 뭐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는 역시 민주주의를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건 빼버리고 갑자기 앞에 걸 뚝 잘라가지고 너 김일성 주체사상이 쓸만하다고 했다며. 넌 빨갱이야. 이게 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어떤 문장을 읽을 때는 그 전체의 논리적 맥락을 살펴봐야 되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146페이지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걸친 문장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걸친 문장. 그 자로 시작하는 거. 그 앞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앞에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죠. 특정 채권을 제외하고 됐어요. 특정 채권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앞에 맨 밑에 읽어보면 앞페이지. 그렇지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특정 채권도 채무불이행하면 금전 채권도 되는데 그럼 그거 뭐 허나만한 소리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빼고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도 순서하고 관계가 있죠. 반드시 그 특정 채권의 보존을 앞에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다 된다. 아, 그 밑에는 뭐 다 된다는 거니까 보면 뭐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거 뭐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내용도 없고. 중요한 건 그 2번입니다. 채권의 성립시기. 장래 거도 되냐? 된다 이거야. 장래 거는 그 대신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응? 여러분이 장래 거 되는 거 있죠. 채권자 대위권에서 어저께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채권자 취소권인데 장래 채권이. 여러분 장래 채권이 말썽난 게 물권법에서 배운 게 뭐뭐 있죠? 어? 장래 채권의 담보가 있잖아. 조건부 기한부라고 배웠잖아.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건 뭐예요? 근담보. 한 걸음 더 나간 건 뽀괄 근담보. 다 배웠잖아. 이 장래 채권 무지하게 속색이요. 그러니까 지금 노트 수첩에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장래 채권 이렇게 딱 써놓고 장래의 채권. 어? 첫째 뭐예요? 장래의 채권 담보 있죠.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 어? 그건 되는 거야. 장래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는 되는 거야. 장래의 채권 보존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되는 거야. 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채권 총론에 또 한 군데 있어 이거. 똑같은 말이. 어? 이걸 한꺼번에 좀 정돈을 해놔 좀 제발. 날라리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왜 종합 정돈을 하지 않는 거야 이상하게. 선생님이 다 말을 해줘야 돼 이걸. 어? 지겨워서 못 살겠구만 이거. 학생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밥 먹고. 어. 학원을 밥 먹고 책만 좀 읽어보는 거 하지 말이야. 응? 이게 여러분이 또 뭐가 있냐면 채권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냐 이것도 문제가 돼 또 이거. 장래의 채권의 양도. 답은 뻔해. 돼요 돼. 왜 안 되겠어? 응? 장래 채권 양도인데 어디로 도망갔어 이게? 분명히 여기 있다고 어딘가에 중요하니까.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이상하네 정말. 찾는 건 나중에 자꾸 뒤에 찾아보고 여러분이. 장래의 채권이 그럼 채권 양도에서 멈추냐? 아니에요. 응? 아니라고. 장래의 채권은 아니지만 장래의 채권과 관련된 부당이득이 되냐? 이런 것도 있어. 된다고 그것도. 장래 채권의 부당이득. 알겠습니까? 그것도 돼요. 결론이 뭐죠? 장래권 다 돼. 장래 채권에 뭐 문제가 되면 다 된다고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요건은 기억해야 됩니다. 146페이지 그 2번의 두 번째 문단에서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이 이게 참 문제되는 것 자체라 해야 돼. 뭐 답만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을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지갑에 대한 채권이 이게 먼저 성립돼 있고 여러분이 이 어떤 남의 채권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먼저 있었어야 되죠.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어떻게 해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채권이 여기 있었어야 이걸 이 둘이서 짜고 해치든가 할 거 아니야 이걸.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해친다는 게 이상하냐 말이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없는데도 취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분명히 말이 이상한 말이죠. 없는 거를 어떻게 해쳐? 해칠 수가 없으면 어떻게 취소를 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이 성립하고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이 채권을 해치는 사회 행위를 하고 그래야 이거를 취소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뭐가 있어야 원 이거를 해치든지 원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해치면 이거를 취소한다는 거야. 채권자 취소로.
이게 보통 논리적인 말이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거기 장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 주소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없는데 해치니까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상한 말 아니야, 이거. 이상한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채권을 어떻게 해쳐? 장래 성립할 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게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있으니까 취소한다는 거죠. 사용이 없으면 뭘 취소해 또. 이게 있어, 이상하게. 없는데 해쳐. 그걸 취소해. 그런 말이야, 지금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 되는 거냐. 이것은 뭐냐면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의 태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태아가. 태아는 어떻습니까? 곧 출생할 아이죠. 곧. 그 태아는 있어야 돼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회를 해? 사행위를. 사행위 없으면 취소 못 하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데 사실 이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아는 있어야 돼. 태아. 이 태아가 곧 살아서 출생해야 됩니다. 태아에서 우리가 배웠죠. 살아서 출생해야 되죠. 태아가 죽어서 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다 꽝 되면 다 이 얘기다. 여러분이 이 맥락을 146페이지 로마자 2번의 두 번째 문단을 붉은 걸로 박스치고 잘 음미해봐. 과연 이게 태아의 법령하고 똑같은가? 똑같잖아. 똑같아. 태아가 있었어야 되고 곧 나와야 되고 진짜로 나와야 돼. 가까운 신뢰.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고. 3단계 알겠습니까? 이러면 명료하잖아. 이게 모를 게 뭐가 있어 이게. 여러분 말이에요. 채권의 자궁이 뭡니까? 법률관계 아니야. 법률관계 안에는 채권, 채무, 책무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 모채 안에는 탯줄, 태아 뭐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알겠어요? 양수 뭐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게르만족의 똥대가리 간단하다니까 이거. 맨날 한 가지 가지고 우려먹어. 비슷하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거기 이해가 되죠?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돼. 법률관계. 왜? 채권이 법률관계에서 튀어나와. 배웠잖아 저번에. 법률관계 있어야 되고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있어야 나올 확률이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아가 뱃속에 있긴 있는데 죽은 게 확실하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고 인정을 해 그러면. 그 무슨 권리의무를 인정할 게 아니라 빨리 째고 끊어야 되죠 그걸. 산모를 살리려면. 죽은 태아를 담고 다니면 어떡해. 죽은 태아도 점점 배가 불러지죠. 이게 각질화되면서 독소를 내뿜습니다 계속. 이 자연계는 대단한 겁니다. 원래 의도는 뭐냐면 독소를 내뿜으면서 각질화되고 딱딱하게 돼요. 자궁을 보라고. 그래갖고 이게 뚫고 나와버립니다 배를 나중에. 독이 그 점막을 얇게 해요 계속. 그 다음에 뻥 터지면서 팍 튀어나와버려 이게. 그 독소 중에는 이 찢어진 혈관이나 세포를 빨리 붙이는 성분도 있어요. 지원에 뛰어나온 다음에 튀어나오고 모체의 배는 자궁과 배는 이게 붙으면서 빠르게 안 문다고 또 이상하게. 인간에겐 거의 기능이 상실되는데 야생에는 있다. 야생에는. 여러분 사자도 말이에요. 새끼 베고 있다가 옆에 가던 사자가 발길을 차가지고 죽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에 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사자는 산부인과도 없는데. 자연계는 놀랍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지 원래 남녀가 살아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연계를 보면 금방 알죠. 자연계 대부분의 동물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면 이게 분화해버립니다. 이게.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자연계에 아무리 그런 능력이 뛰어나도 수컷만 있다. 그게 잘 안 돼 이건. 원래 암컷 자연계 동물은 암컷들이 양쪽에 염색체 다 하고 있죠. 분화돼 분화 스스로. 암수컷으로 분화돼 버리죠. 혼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에요.
원래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남자는 원래 필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원래 다 없어져 버리면 저절로 불어난다고 이게. 놀랍습니다 이거. 물고기는 그런 거 되게 많죠. 물고기는 혼자만 딱 나와, 한쪽 성만 딱 나와버리면 이 자칫서 분화해버려요. 암수로. 식물이나 그 동물 중에는 그것도 물고기가 더 제일 많던데 양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도 있죠. 번식에 전 지장이 없도록.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근데 법률관계가 있고 태아가 있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나와야 돼 이게. 죽어서 나오면 꽝이야 이거. 그 얘기예요. 공부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맨 밑에 건 당연한 거죠. 조건부 기한부로 무조건 되는 거야. 147페이지에 주관적 요건이 나옵니다. 주관적 요건인데 학생이 골탕 먹을까봐 제목 옆에 괄호치고 써놨죠. 악의라고 그냥. 악의. 이게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목적 지향적 의사가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메모리펜 치면서 읽어봐. 목적 지향적, 즉 의욕하는 게 있어야 되냐 이거야. 적극적인 의사. 해친다는 적극적인 의사. 하려고 하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걸 형법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목적범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목적이 필요 없어 이거. 목적이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그렇지만 꼭 악의이어야 되니까.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법조문에서 악의 나오면 과실이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 필요 없냐 있냐. 거기 내려가다 보면 어디 과실은 안 된다고 써있죠. 거기다가 또 빨간 주시는 거야. 악의가 있어야 되니까 과실은 안 돼. 악의가 있어야 되니까 과실은 안 된다. 알겠죠? 입증 책임도 당연하고. 당연한 게 참 아니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참. 문제가 돼. 거기가 끝부분에 보면 채무자의 악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거기를 주황색으로 쳐. 주황색.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주황색으로 칠하고. 괄호 1번의 끝부분에. 그리고 말이에요. 괄호 2번에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을 잘 보면 주황색으로 쳐. 전득자 수익자의 악의의 입증 책임은 전득자 수익자에게 있다고 써 있잖아. 이게 반대로 돼 있다고. 반대로. 알겠습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황색 양쪽을 연결해놔. 시험에 그걸 잘 내죠. 객관식 지문에. 위아래를 연결해 놓으라고.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통설 판례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주장해서 유리한 쪽이 입증이 되니까 밑에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가운데 이것은 이름은 똑같아요. 채권자 대리권하고. 이름은 똑같아. 이것이 뭐의 전제가 된다고 그랬죠? 상계의 담보적 효력. 그 다음에 148페이지 괄호 2번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채권자 취소권은 맨날 소송으로만 행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실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소송상으로만 행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혹시 소송법상의 권리 아니야 이거?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절묘한 논리가 또 연구가 돼 있어요. 절묘한 논리. 예? 절묘한 논리가 뭐냐 이거야. 140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을 보자고.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죠. 기가 막히게. 권리 자체는 실체법상의 권리인데 행사 방법만 소송으로 제기하는 거다. 이래서 나서 까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법학을 오래 하잖아요.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검은 색깔도 이 하얗다고 입증할 수 있어 난. 알겠습니까? 막 이상하게. 우리 세대는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젊을 때 특히 내 별명이 그거였어. 이빨개 태두. 그래가지고 막 사람 앞에 앉혀놓고 막 빨간 것도 노랗다고 막 설명하다 보면 사람이 나중에 친구들이 이러더라고. 이 말을 듣다 보면 빨간이지만 노란 걸로 보이기 시작해. 이상하게. 서울 시내에 그 3대 그 이빨 꾼들이 있었다고. 태두, 황제, 또 하나 뭐였지? 그것도 비슷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 3, 4년 그렇게 즐겁게 태두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간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라고. 사람 뭐 한 100명 속이는 거는 그건 재미없는 일이야. 차라리 뭐 40억 인구를 다 속였다. 이건 삼삼한 일이죠. 그건.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야.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된다고. 뭐 별 신통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참고 삼아 그 괄호 2번의 5번째 줄에 소의 성질은 그거 있죠. 그 부분. 5, 6, 7번째 줄. 그건 좀 알아야 됩니다. 거기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 이렇게 나와 있죠.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 그건 또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40페이지 괄호 2번에 5, 6번째 줄에 나오는 거 말이죠. 그죠? 5, 6번째 줄에. 형성권은 형성의 소로 할 거고 청구권은 청구의 소로 할 거 아니야. 이행의 소로. 그 얘기야 그냥. 다만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죠? 형성의 소? 그럼 채권자 취소를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물권이 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187조가 적용돼. 알겠습니까? 187조의 판결이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 자꾸 떠올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럼 괄호 3번은 아까도 배웠잖아. 피고가 누구냐. 148페이지 괄호 3번에. 두 번째 줄에 메모리펜 칠해. 채무자가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피고가 될 수 없다. 어디서? 상대적 효력설에서. 옆에 써놔. 상대적 효력설에서. 딴 학설에서는 안 그래. 파산은 뭐 부인권만 떠오르면 되고 행사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채권자 대의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했죠. 채권자 취소권은 말이에요. 149페이지 네 번째 줄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채권자가 많이 있더라도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하지는 못한다. 그래 있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예외가 있잖아.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예외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요건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외적으로 넘어서도 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거기를 묶어서 어떻게 칠해가지고 별표를 3개 해야지. 그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예외. 두 가지 경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저께 복습 문제 안 풀어봤어. 이거 예습 문제. 문제 나가 있는데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 알겠죠? 149페이지 괄호 1번에 절반 이하 부분 있죠. 그 예외 아니야. 예외적으로 넘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래 원칙에서 넘어서 채권자 대의권과 달리 넘어서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결과를 초래하니까.
지난번에 박스 친 데서 봤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149페이지 괄호 2번 또 나왔어 이런 말. 이런 말 또 나왔어.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죠? 이건 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747조. 747조하고 대비해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습니까? 물건을 반환할 때는 언제나 물건을 먼저 반환하되 예외적으로 안 되면 그때 돈으로 반환한다는 가액으로. 이건 일반 법리예요. 물건 반환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하게 돼 있죠. 747조는 일반 조항이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일반 조항. 거기다 그러면 그 머릿속에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건 그냥 747조 일반 조항을 체크하면 되는구나. 원래는 채권자 취소에다가 747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747조가 물건 반환의 일반 규정이니까 여기 유추적용한다 이건 얘기예요.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에 원상회복이 들어가 있죠, 원래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띠는.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사의 효과. 거기 뭐 모든 채권자, 뭐 상계의 담보적 이런 다 배웠죠. 이 채권 총론에서 초학자가 읽으면은 막 두두대기 일어나면서 경기 발작하는 그 유명한 두 번째 군데가 여기죠, 바로. 첫 번째가 앞에 있었고. 이 채권 총론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149페이지 맨 밑에 로마자 2번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이거.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거 읽다가 어떡하냐 하면, 나오면 틀려.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특히 어디가 어렵냐면, 그 상대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안 어렵죠. 150페이지의 그 두 번째 문단. 거기를 붉고 굵은 펜으로 박스 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학생입니다. 진짜. 정말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장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확대해가지고 여러분이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줘. 이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쓰면은 엉터리를 쓸지 모르니까 그대로 그걸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의심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 저걸 딱 내밀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라고. 내 생각인데 아마 답변을 거의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후암동에 사시는 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후암동이라고 동네 압니까? 여러분? 후암동. 후암동에 사시기 때문에 곽윤식 선생님의 호가 후암이시죠. 그거 모릅니까? 평생에 책을 읽으면서 뭐 저자를 흠모하고 찾아보는 이런 전혀 없죠, 여러분. 그냥 책방 가서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버리고. 기본이 의심스러워. 기본이. 부모까지 의심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책을 본다는 건지.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들어보라고. 채무자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일관되게 머릿속을 정리해야 되니까 채권자가 있다. 제3자가 있다. 옛날에는 말이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책거리 한다고 합니다. 책을 다 떼잖아요. 그럼 혼자 읽었어도 그림 엽서를 삽니다. 인사 한 말을 드려요. 선생님의 책을 제가 부족한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보낸다고 저자한테. 요새 사람은 말이에요. 연하장도 안 보내 내가 보니까. 그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싸가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운명이 일생이 걸려있는 책의 저자한테 연하장도 안 보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부처가 일찍이 말했죠. 그래서 똑같은 물을 말해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와.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더구나 이 법학은 칼날이죠 이게. 이 사람 죽일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이런 거를 배우는 사람이 이 똑같은 지식이 어떤 사람 잘못 들어가면 칼이 된다고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이 붕대와 아까진기가 된다고 이게. 아까진기라는 건 빨간 양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일본말을 써서 다 알죠. 사람이 기본을 갖춰야 되죠. 기본을 우선 사람이 책 보기 전에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면. 그런데 이게 저게 무슨 말이냐. 저 어려운 말이. 이거는 무효인데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인데 이 둘 사이의 원래의 법률 행위는 유효라는 거야. 유효. 이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고시생과 B라는 슈퍼 아줌마 사이에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기대하지 말라고. 이런 사례에서 엉뚱한 걸 기대하는 것은 이 아줌마를 2번 죽이는 거야 진짜. 지금 사례에 나오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빵을 하나 사 먹었어. 빵을.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고시생 A가. 그리고 돈을 줬어요. 500원. 응? 빵과 500원. 응? 욕망의 우연적 일치라고 그러죠. 이걸. 거래 행위를 경제학에서. 그죠? 욕망의 우연적 일치. 경제적 재화에 대한. 그래서 빵을 500원에 사 먹었다 이거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이게 유효한 거래로 끝났습니다. 유효한 거래로 끝났어. 그런데 이 빵을 우연히 다른 사람 C가 이 사람 책상 위에 있던 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서는 이 슈퍼에 있는 빵이 왜 여기에 있지? 이 학생은 이상하게 그 고루한 학생이에요. 그래갖고 막 어디야 그 청학동에서 금방 튀어나온 학생 같은 사람. 항상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빵을 그냥 책상에 있는 빵을 들고 가서는 슈퍼에 그 빵통에다 둬다 놓은 거야 이렇게. 깝깝하게 시리고. 이런 고루한 사람이 많죠. 식지 않는 제자가 속세 있는 사람. 모든 재화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또 친절히 써놓지 친구 책상에다가 메모지를. 친구여.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시게. 그리고 빵 들고 간 거야. 여기다 두고. 원래 있던 빵통에다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500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민법의 초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법리가. 이런 법률 여러분 책에서 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못 들어 이거. 이 낙후된 나라에서는 못 듣는다고 내가 알기로. 이게 우연히 재화가 잘못해서 빵가게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걸. 얼핏 생각하면 내 빵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빵이 돌아가 버렸어? 그럼 돈 내놔 도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해요 이거는. 이 계약이 유효한 한 이 빵의 재산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A는 빵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죠 현재. 이 500원의 소유권은 어디로 갔어요? B에게 귀속돼 버린 거야 이거 이미. 이 계약이 유효한 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해지되기 전에는
빵을 친구가 빵가게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 친구 아니고 이 빵집 아줌마 아들이 갖다 놔도 빵을 달라고 그래야지 내 빵을 돌리도.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 빵을 도로 갖고 가? 아들이? 돈 내라 그러면 아까 준 거.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까? 이건 소유권의 그 귀속이 이미 다 끝난 상태죠. 빵은 고시생 거, 500원은 슈퍼 아줌마 거. 끝났다. 우리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내 빵 소유권밖에 없어요. 빵. 과거의 소유권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500원에 대해서.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률 관계가 유효하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법률 관계를 원인으로 새로 형성된 재산 귀속 질서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이게 소급해서 이게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일이 갔어요. 이게 그 C가 빵통에 갖다 놨어. 똑같은 사안이에요. 빵통에 갖다 놨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번에는 빵을 못 달래. 유인서에 따르면 이번엔 500원을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죠. 500원을. 빵은 돌려줬어야 되는데 이미 가 있죠. 그건 뭐 하시고 500원을 내놓아야 돼. 무효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500원을 달래야 돼. 즉 새로 형성됐던 법률 관계가 파괴되고 기존 것으로 복귀해버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500원만 달아야 돼. 그러니까 무효 취소하고 유효하고의 차이점 알겠어요? 이걸 잘 봐. 이 사이에서는 무효. 무효. 알겠죠? 무효.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유효. 유효. 그러니까 이걸 절묘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모르면, 유효, 무효를 모르면, 이게 막 엉켜가지고, 이게 말이 엉켜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이거 잘못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이 사이에 무효가 돼가지고 일이 갔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 버린다고. 그렇잖아. 채권자 취소하면. 이 사이에서 무효가 되니까 재산 갖다 놨는데 돌아오고, 책임재산에다 갖다 붙여야 되죠. 돌아갔어, 이제. 돌아가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효니까 돌아갔다고. 이 무효 요건이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서는 이 원래 법률 행위가 뭐예요? 유효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집을 하나 샀다고 그래, 집을. 집을 샀어요. 채권자 취소했어. 돌아가.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을 이 사람한테 살 때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1억을 줬을 수가 있죠. 집값. 그러면, 너 임마, 왜, 저거 빼돌리냐고, 저거, 채권자 취소하고 내 집 돌아갔잖아, 니네 집으로. 1억 돈 내놔. 집값 준 거.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집을 달라고 그래야지 돈을 달라고 못 그런다고. 도로 뺏겨도. 왜? 이 사이에 보면 유효하니까 아직. 이 집이 누구야? 이 사람 거야. 이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집을 악착같이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1억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저 사이엔 유효한 법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이에서는 이게 무효니까 또. 되돌아가 또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묘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핵심을 깨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그냥 그런 얘기, 당연한 얘기야. 그냥 뻔한 얘기. 지금 박스 친 대로 잘 읽어봐. 과연 그런 얘기인가? 응? 거기서 메모리 칠할 게 박스 안에 6번째 줄에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물건 또는 대상에 반하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거야. 그 법률 행위가 뭐죠? 그 취소된 법률 행위죠. 원래의 법률 행위. 그거에 의해서 준 거 있죠. 응?
그거에서 준 게 뭐야? 집값이잖아. 삼자 쪽에서는. 갑 쪽에서 보면 집이고. 그죠? 지금 설명한 저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명쾌하게. 정확하게. 거길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죠. 아, 뭐 물건하고 뭐 이런 거 못 따라내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이 법률행에서 원래 서로 주고받은 게 뭐죠? 집과 집값이죠. 그거를 달래지 못한다고. 근데 그 급부한 물건은 금방 이해가 돼. 대상은 또 뭐냐면, 대상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대상이 문제되는 게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저 한자를 보고 몰라, 지금? 저게 어디 나오는 말이야, 저게? 대상 청구권에 나오는 말 아니야? 대상 청구권은 언제 문제한다고 그랬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다 끝나고 없어지는 수가 있잖아, 갑자기. 그렇잖아요. 대상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후발적 불능이 튀어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대상 그러는데 그냥 대상이 되어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할까 말까. 이런 사람이 딴 거 해야 돼, 이거 딴 거 해야 돼. 후발적 불능. 그 문장을 그렇게 읽어야만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걸 보통 못 읽는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법문이죠,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그 케이스가 안 풀려. 알겠죠?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집이 이 사람하고 사이에 무효가 돼서 이렇게 가버리면 내 집인데, 삼자 집인데, 내 집인데 무슨 이유도 없이 여가 있죠. 거기 돌아가고 이 사람한테는.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가 원래 유효하니까 이 집의 소유권이 넘어섰죠. 이게 이상한 일리가 있죠. 이 사람한테는 부당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돈은 못 달래고, 그 윗줄에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급부한 물건은 못 달란다. 이렇게 되죠. 그건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죠. 무효가 돼서 뺏겼는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채권자 주소를 뭐 하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요것은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 밑에 그게 써있죠. 박스 끝부분에.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저 경우에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야, 그거 이상한 말이다. 뭐냐 하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못 달래죠. 이 사람 못 달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못 가죠, 이게. 이 사이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다리든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채권 채무. 변직이 와서 봐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이 경우가 어떻게 되죠? 바로 747조 후단에 걸리죠, 이게. 나중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저게 책임재산으로 비상 갚아서 저 집이 갑한테 가 있다가 경매돼 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나중엔 이게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액으로 달할 수 있다고, 그때는. 어쨌든 을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부당이득 뺏어가지 못한다고, 을과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도로 일이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 책임재산으로 된다는 거야. 설사 뺏어갔다 놔도.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가 이 사람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죠. 이 책임재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 빚 갚을 때까지. 안 갚으면 팔아먹어버리죠. 경매해버려. 고기를 그러니까 잘 이해해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익자와 전득자를 해치죠. 해치잖아. 저기서 제3자가 망하잖아, 완전히. 채무자가 빚 안 갚아서 집 날아가버리면 망하는 거야, 이거. 가액 반환도 못 받죠, 사실은. 왜냐하면 갑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죠. 받을 게 없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채권자 취소권은 이걸 역으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집을 살 때 매도인 쪽의 자산 상태를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효하게 집 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았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집 살 거 아니야. 집을 샀는데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담보 잡힌 것도 없고 집 샀어요. 샀다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장 다 인테리어 다 하고 한번 우리 집에서 첫날 밤을 자볼까? 그래서 막 감기가 무량해서 자고 있었어요. 1시에 전화 왔어. 밤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보통 집을 새로 사서 집에 들어가면 12시까지 잠이 안 와. 야, 이게 내 집이구나. 근데 1시쯤에 전화가 띠링 와가지고. 그 누구시죠? 그 집에 소유권이 저쪽 다 되돌아갑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게 사회행위가 성립이 돼가지고 넘어간다.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할 게 있다고. 앞에 요건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 안 하죠. 이 사람 사회 의사가 없죠. 의사가 없다고, 사회 의사는. 객관적인 건 그냥 바로 걸려버리고, 객관적인 거. 그 사람이 빚쟁이였는데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 사람한테 팔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사회행위 바로 들어가버려, 그냥. 실제로는. 그 다음에 사회 의사만 문제인데, 이거 주관적인 건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전 과정에 걸쳐서 선량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 살 때도 상대방도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나도 선량하고 성실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선량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다고. 그러니까 선비들은 옛날에 음식을 먹을 때도 무난한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과일을 살 때도 이상한 모양의 도마도 이거 안 먹어 절대. 뭔가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붙여보시고 괴상한 색깔의 하드, 이상하게 만든 과자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텔레비전 광고하는 건 좀 이상한 비스킷이죠. 그죠? 요새 보면 광고 이상하게 하더라고 막. 이런 건 몰랐지 이러면서 뭐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그런 거 안 먹는다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왜냐면 대가리가 이상해질지 모르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54번 테마는 유명한 거죠. 406조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죠? 666 시리즈. 146, 406, 766. 지금 조문을 대비해봐, 세 조문을. 객관식이 잘 나오잖아. 비스무리해가지고. 146, 406, 766. 끝이 6자로 끝나는 세 가지. 이거 막 섞어놓고 시험을 잘 내죠. 내가 옛날에 말했죠. 총칙에서 146조 할 때. 세 조문을 확대해서 복사해갖고 오려서 한 종이에다 붙여놔. 맨날 대비하면서 보게. 그런 것도 좀 해봐. 그런 걸 각자 하려면 각자 다 가위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손재주 좋은 사람이 있죠, 원래. 오리고 붙이고. 그 사람 보고 샘플을 만들어달라고 수고비를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복사비까지 다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심보가 뭐야? 임영호 선생님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흉악무도한. 그 논점이 거기서 그 세 가지 조문에 자주 튀어나오는 게 어려운 말들이 뭐예요? 한날, 안날. 알겠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시험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것만 설명되어 있죠. 한날은 뭐고 안날은 뭘까? 숫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 한날과 안날 뭐 얼마인가 이거. 666 시리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